안녕하세요. 오늘의 익스플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좀 황당하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제 코인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추적해 보시죠. 이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졌는데 그 사실을 무려 2년 동안이나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바로 저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진짜 딱 그랬어요. 이제 코인 좀 팔아볼까 하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더 황당했던 건 거래 기록을 추적해보니 도난당한 시점이 바로 2년 전이었다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대체 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 잊고 있던 암호화폐 지갑을 다시 열어보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막 들썩였잖아요. 가격이 오르는 걸 보니까 이제 진짜 저 골칫덩어리 좀 처분해야겠다. 푼돈이라도 벌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세금 신고서에 그거 쓰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름 기대를 품고 로그인을 했는데 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잔액이 0. 진짜 0이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디 다른 데로 옮겨놨나 싶어서 한참을 헤맸죠. 근데 블록체인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거래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모든 코인이 정확히 2년 전에 이미 다른 사람 지갑으로 싹 다 넘어갔더라고요. 2년, 24개월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 디지털 자산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살았다는 거. 솔직히 코인이 사라진 것보다 그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 황당한 사건을 이해하시려면요, 시간을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려 10년 전으로요. 애초에 이 코인이 제 손에 들어온 과정부터가 좀 평범하진 않았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제 10년간의 무관심이 그냥 한눈에 보이죠. 시작은 10년 전 어떤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공짜로 받은 코인이었어요. 당연히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죠. 그러다 2021년쯤 문득 생각나서 코인베이스로 옮겨봤는데 이게 수수료에 절차에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또 방치. 결국 2022년에 원래 지갑으로 다시 옮겨놓고는 이번에 확인하기 전까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과정에 깔린 저의 무관심과 방치가 재앙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도둑이 제 지갑을 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제가 1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했던 정말 치명적인 보안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개인 키가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디지털 금고리 여는 단 하나뿐인 마스터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은행 비밀번호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한번 노출되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좀 미심쩍은 웹사이트 같은 데 입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보세요. 너무 극명하지 않나요? 전문가들은 항상 말하잖아요. 안전하게 USB처럼 생긴 하드웨어 지갑을 쓰거나 최소한 다중인증이라도 설정하라고요. 근데 저는요, 저는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웹사이트에 있는 그 네모난 칸에 제 개인 키를 그냥 붙여넣기 했어요. 말 그대로 디지털 금고 마스터 키를 그냥 아무데나 휙휙 던져준 꼴이죠. 심지어 그 웹사이트에서도 경고 문구가 떠요. 절대 개인 키를 여기에 붙여넣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하고요. 근데 저는 지난 10년 동안 에이 설마 괜찮겠지 하면서 그 경고를 그냥 무시했던 거예요. 결국 그 10년 동안 제가 키를 붙여넣었던 수많은 사이트 중 하나가 해킹을 당했든 아니면 제가 피싱 사이트에 낚였든 둘 중 하나가 분명합니다. 사실 이건 제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요. 암호화폐라는 이 생태계 자체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왜 이런 도난이 이렇게 흔하고 한번 당하면 왜 돌이킬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요. 우리가 쓰는 은행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금자 보호 제도도 있고 카드사는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바로 잡아내고 문제가 생기면 거래를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세계는 다릅니다. 모든 책임은 그냥 오롯이 나 자신한테 있는 거고 한번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절대 되돌릴 수 없어요. 도둑이 익명으로 돈을 빼가면 그걸 다시 찾아올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인데요.
그 도둑은 제 코인을 훔쳤을 당시에는 가치가 워낙 낮아서 사실상 저한테서는 돈을 거의 못 벌었어요. 근데 그 도둑의 지갑 주소를 추적해보니까 와,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훔친 돈의 총액이 무려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넘더라고요. 제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범죄의 한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했던 이 코인, 과연 그 진짜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겪고 나서 제가 배운 건 또 뭘까요? 이 모든 난리법석 끝에 제가 손에 쥐려고 했던 돈이 고작 200달러였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좀 넘는 돈이죠. 이 모든 걱정, 시간, 뼈아픈 교훈의 대가가 고작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금전적인 손실은 거의 없었던 셈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게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10년의 이 모험 끝에 제가 얻은 게 뭘까요? 일단 실제 돈은 한 푼도 못 만져봤고요. 대신 정말 비싼 돈 주고 배운 보안교육, 그리고 이 쓸모없는 자산을 신고하느라 몇 년 동안 냈던 회계사 비용, 마지막으로 그때 팔았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생각만 잔뜩 남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짜라고 여기는 것들 뒤에는 과연 어떤 숨겨진 비용과 책임이 따라올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을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엑스플레이너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